네, 어제 시장이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니까 5월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또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종호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과 관련된 문의 좀 많이 받으셨어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다들 바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니, 지수가 좀 잘 가다가 어제 좀 낙폭이 깊기는 했는데 시장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기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서 많이들 예상하시는 거는 수출이라든지 이익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주가는 되려 변동성을 보이나?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아니면 어저께 발표한 SK 하이닉스나 오늘 발표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좋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단계인 거고 안 좋게 생각하면 여기서 더 좋아졌을 때의 가격의 수준을 고민하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뭐 부러진다, 올라간다 이런 걸 떠나서 실적 시즌에 단도직입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보여준 모습은 앞으로 나올 기업들이 다소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높이, 즉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쉽게 가지는 못하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네. 팀장님. 얘기를 좀 여유롭게 아, 들어봐도 그래요?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도 지수 변동성과 수급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지금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강하게 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장의 키는 외국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수급은 어떻게 봐야 돼요? 수급적인 네. 측면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4월 내내 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거의 기저에는 네. 또 이렇게 수급을 잘 보면 외국인이 샀었던 경험 때문에 외국인이 만약 다시 산다면 한국 시장은 다시 또 3,200에서 지금 막 못 오르고 있는데 치고 나가지 않겠냐라는 당연한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산다라는 거에 매크로적이거나 아니면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외국인이 한국을 살 때는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출 증가율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러면 수출 증가율이 나쁘냐 그러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 모레 아마 휴일에 나올 것 같은데 4월 수출 증가율도 아마 3월보다는 좋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5월부터 어쩌면 좀 피크아웃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위안화가 강해질 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삽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표마다 조금씩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굴삭기라든지 시크릿컬의 내용을 주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좋지만 그 앞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또 약간 톤다운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사기 위한 중국의 모멘텀은 좀 중립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앞서 수출도 좋지만 약간 좀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 때문에 중립적이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이 선진 시장과 이머징에서 봤을 때 이머징으로 자금이 들어올 때 네. 한국으로도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머징의 모멘텀이 다소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경기적인 차이에서 달러와 인덱스는 하락하고는 있지만 유럽과 미국이 좋은 거지 이머징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아시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지금 30만 명이 넘은 일일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5월에 외국인이 4월만큼 사들일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계속 나타나고 있고 네. 뭐 수출 지표들도 봤을 때 데이터들이 다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경제 맞아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녹아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섹터에 좀 두드러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뭐 원자재 가격뿐만이 아니고 뭐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시크릿컬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재 업종들의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랠리를 보였던 것도 맞는데 어제 FOMC에서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비용단에 있는 인플레이션은 좀 기저효과나 조금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를 했었던 거로 저희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비용단에 올라가는 이슈가 마냥 우상향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고민이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뜨리되 과도하게 가격이 높은 데들은 사실은 이제 모멘텀이 생길 수 있죠. 네. 어떤 거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높은 이유가 공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없다라는 거는 가격이 높고 공급이 없다? 그럼 공급을 늘려야겠죠. 그럼 주택의 어떤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주택 물량이 많아지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 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은 맞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이슈와 변수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새벽에 FOMC가 있었습니다. 내용 먼저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코멘트와 시장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Today, my colleagues on the FOMC and I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maintained our sizable asset purchases. Widespread vaccinations, along with unprecedented fiscal policy actions, are also providing strong support to the recovery.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indica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have strengthened. Household spending on goods has risen robustly. The path of the economy continues to depend significantly on the course of the virus and the measures undertaken to control its spread. Since March, progress on vaccinations has limited the number of new cases, hospitalizations, and deaths. While the level of new cases remains concerning, especially as it reflects the spread of more infectious strains of the virus, continued vaccinations should allow for a return to more normal economic conditions later this year. The economy is a long way from our goals, and it is likely to take some time for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to be achieved.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FOMC 후 연설이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테이퍼링 논할 때 아니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경제 고용 회복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코로나 영향권에 있다 등등등등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포인트들을 좀 더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FOMC 정식적인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내지는 우려했었던 얘기들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다행히도. 테이퍼링의 퇴짜나 내지는 네. 경제 지표가 조금 개선되는 건 맞지만 아직 우리가 정책 스탠스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다라고 목은 박은 건 맞는데 네. 근데 기자회견에서 조금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게 도치코인하고 게임스탑 얘기를 하면서 일부 자산 가격이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에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말실수일지 모르겠지만 다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버블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좀 다시 좀 말을 좀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FOMC나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우리 시장이 최근에 실적 시즌에 받아들이면서 나오는 변동성을 고민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5월을 바라볼 때 시장은 물론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예상과 달리 또 3,400, 500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시장을 끌고 가는 거는 결국 실적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라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치코인이나 게임스탑처럼 실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동성에 의한 시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비이성적인 가격이 올라간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너무 또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3월, 4월, 5월 장을 보면서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받쳐주면서 실적이 잘 나오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목이 차서 그냥 옆으로 기고 있는 장인데 유동성이 시장으로는 계속 몰려오다 보니까 중소형 가치주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둔다면 생각보다 실적 시즌에 좀 수급적인 영향 내지는 내 차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차례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이 현금보다도 적네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우리 하우스에서도 최근에 많이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 삼성전자나 나이스정보통신이나 최근에 환인제약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시장에서 좀 버겨져 있지만 실적 시즌에 괜찮은 기업군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4월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네요. 나이스정보통신을 네. 예전에 예로 들어주셨지만 확실히 그런 종목으로 좀 압축하는 전략이 5월 시장 변동성이 있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짧은 게 좀 네. 아쉬웠네요,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중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